마이크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 안 해도 되겠다. 내 목소리 들리죠, 그죠? 예. 우리 수업 갈수록 줄어든다, 그죠,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니까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나 보다. 합쳐도 너무 줄어드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장치가, 프로젝터 고장이 나서 중간에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전기장, 의 소스가 뭡니까, 여러분? 전기장의 소스가? 전기장 소스가 뭐죠? 전기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우리 또, 오프라인 와 있으니까, 전기장 뭐에 만들어지죠? 전화에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자기장은? 전화의 움직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나 전화의 움직임에 의해서 혹은 전화 자체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전화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전화 자체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 전화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내가 만약에 관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전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전화가 움직일 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걔가 자기장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전화가 움직이는 방향과 똑같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얘가 움직임이 없어 보이니까 순수 전기장으로만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있다 없다를 뭐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기장이 있다라는 뭐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제일 뒤에. 전기장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전기장 있다. 전기장이 뭐에서 만들어지죠? 전화. 그럼 전기 있다 하는 건 뭐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전화를 두어서 힘을 받나 안 받나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스나 그걸 탐지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기장의 소스는 전화고 전기장이 있다 없다는 다른 전화를 두어서 걔가 받는 힘을 보면 움직임을 보면 전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장이 있다 없다는 자기장의 소스는 전화의 움직임에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 그러면 전화의 움직임을 딱 둬서 얘가 힘이 휘어지는 거 아니면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보면 자기장이 있다 없다 또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교과서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을 전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전화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 사람한테는 전기장을 보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움직였을 때는 자기장으로 보여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자기장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뭐냐면 얘가 힘을 받는 것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으로 힘을 받건 저게 힘을 받건 총합이 얘가 힘이 같다는 것이 이제 전기장을 계산하든 자기를 계산하든 신기한 현상인데 얘가 사실은 같은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전자 이야기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힘이 같은 거를 사실은 상대론적,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그죠? 아인슈타인의 운동에 의해서 길이가 짧아 보인다거나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사실은 같다라는 게 나와서 전자기학은 상대론적 결과입니다. 그걸 이제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고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 그 힘이란 것은 단위 전하를 두고 이 힘의 크기를 단위 전하분의 힘을 보고
이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 얘기를 한다 그랬고요. 요 식은 여러분 보면 여러 개의 디스크리트한 차지가 있을 때 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슈퍼포지션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앞에 계수가 4파 입실론 분의 QK에 이렇게 이 차지가 있는 위치하고 실제 필드 포인트 우리가 원하는 위치 이 R 벡터하고 필드 포인트하고 요 소스 포인트 사이에 해서 삼성 분해해서 이 전체를 합하면 전자기학에서 얘기하는 그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됩니다. Q를 나눠주면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두라 그랬죠, 그죠? 소스 포인트는 R 프라임, 그 다음에 필드 포인트는 R 벡터 이렇게 했었고, 여기 이 필드가 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의 시그마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이제 그 위치의 차지 Q 프라임으로 표시됐었고, 이때 이제 4파 입실론 제로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입실론 제로가 프리 스페이스 백큐브일 때 얘기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물질 속에 할 때는 이 입실론이 유전율이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가 알고 있는 뭐 안경, 유리 이런 것들은 그 실제 프리 스페이스보다는 밀한 재질이죠. 여기에서 이 입실론이 유전율이 들어갑니다. 유전율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보면 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죠, 그죠? 전기를 보유하는 특성인데 전기줄에 딱 걸리면 거기에 전기를 보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유하냐면 이게 전기장 걸리는 방향으로 얘가 속에 오늘 배우긴 하겠지만 다이폴이란 게 정렬을 해서 그게 하나의 정렬된 상태가 에너지로 어, 저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 이 입실론이라는 게 유전율의 값으로 물질 속에서의 전기장을 포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실론 R을 곱을 해서 상대 유전율, 진공에서는 1인데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R에서 입실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차지 포인트가 Q 프라임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의 그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요그 선전하다, 그다음 점전하다, 점전하가 아니고 면전하다, 그다음 볼륨 전하다에 따라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예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 하나의 예로서 이제 예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제 보면 이런 라인 차지, 자, 라인 차지가 돼 있을 때, 이 라인 차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의 라인 차지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그 차지가 하나씩 점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점을 아까, 시그마로 다 하면 됐었죠, 그죠? 하나씩 다 하면 하나씩 다 하면 됩니다. 예제나 연습 문제에서도 차지를 좌표기에 따라서 XYZ 좌표기에서 어느 몇 콤마 몇에 몇 나노쿨룸이 있다. 위치에 나노쿨룸이 있다. 이렇게 세 개 정도 해서 벡터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라인 차지를 먼저 한번 보면 길이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그 차지의 양을 우리가 쿨롬 퍼 메타입니다. 쿨롬 퍼 메타인데 단위 길이당 쿨롬이니까 여기 이제 로라는 표시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단위 메타당 쿨롬이니까 또 길이에 따라서 그 길이를 곱을 하면 차지 양이 됩니다. 우리 1쿨롬 그랬을 때 전자로 따지면 6 곱하기 10의 18성계의 일렉트론이 있는 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확히 측정한 개수인데 사실 요게 이제 한 전자 하나당 쿨롬을 따지면 1.6 곱하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19송 쿨롬입니다. 쿨롬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전기장을 얘기할 때 이 라인 차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유한한 길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한한 길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X, Y,
G로 되어 있는데요. 유한한 길이를 이렇게 제가 작은 차지를 해보겠습니다. 짧은 길이에 요 차지를 했는데 추후에 요거를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할 겁니다. 굉장히 긴 선, 그걸 바꾸기 전에 조금 유한한 선을 갖다 두고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 요 위에 위치를 XY 좌표계에서 G 좌표계에서 A까지, 그 다음 G 좌표계에서의 B까지, 0,0,G A부터 0,0,G B까지 얇은 라인이 쫙 있는데 여기서 그 임의의 원하는 위치, 우리가 전기전을 알고 싶은 위치입니다. 위치를 x, y, g 위치에서의 우리 전기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xy 좌표계에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로 L, 이제 단위 길이당 로 L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각 위치에서 보면 여기 있는 위치는 전기장 그러면으로 쭉 했을 때 이 방향일 거고, 그죠? 여기서 플러스라 그러면 처음 가정할 때는 플러스로 가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차지에서 요 위치에까지 선을 쭉 이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될 거고, 그 다음 위에 가보면, 쭉 가면, 요 위에 가보면 쭉 했을 때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얘들 쭉 합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에 얇은 전하를 띠고 있는 선이 있다. 뭐 실 같은 거, 혹은 뭐 여기에 이제 금속인데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던 그 반대 그래프로 이렇게 다 갖다 대면 차징되는 게 있었죠, 그죠? 그걸로 차징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합하면 분명히 요 어디엔가 이 방향일 거고, 대략 이 방향일 거고, 그 크기는 요거를 다 연속적으로 다 합한 값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직관적으로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차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그럼 여기서 밑에 쪽에 요 포인트의 방향은 오른쪽 위고, 그다음에 GP라 되어 있는데 요 위쪽에서 요 그 내가 알고 싶은 곳에서의 영장 방향은 오른쪽 아래고, 근데 합은 요 중간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걸 대충 안 상태에서 그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자. 그 다음 정량적인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 필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거 그때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에 대략 Q 프라임으로 생각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근데 왜 삼성이냐? 그랬을 때는 크기가 한 번 더 나눠져 가지고 여기 삼성이다 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요게 이제 K R 프라임으로 이렇게 쭉 R 프라임이 필드 포인트, 소스 포인트, 소스가 있는 어, 위치고, R 벡터가 필드 포인트, 내가 필드를 알고 싶은 위치입니다. 입실론 제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 이런 값입니다. 페럿 퍼 메타, 단위 길이당 페럿. 카패시턴스, 단위 길이당 카패시턴스 차원이죠. 이런 값이고, 현재는 지금 프리스페이스입니다. 프리스페이스니까 물질에서가 아니라 빈 공간에서 내가 이런 얇은 선이 있을 때 원하는 위치에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 그게 강의실에 쭉 둘러봤을 때 이런 선 전화에 해당되는 게 눈에 보이는 데가 혹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선 전화에 대한 몇 군데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그렇고 그 자기가 주위를 둘러봐서 손으로 한번 가리켜 봐요. 이 상황이 저게 이런 차징이 되면 내가 근처에서 머리가 붕 뜨겠다 생각하고 주위에 선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래요, 한번? 손으로 제가 하나, 둘, 셋 가리킵니다. 자, 하나, 5초만 시간 줄게요. 네. 둘러봐요. 쫙 둘러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선전하다. 선전하다. 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전을 한번 가르쳐 봅니다. 하나, 둘, 셋. 가르쳐 봐요, 한번. 자, 하나, 둘, 셋. 가르쳐 봅시다, 한번. 그래서 가르쳐 봐요. 하나, 둘, 셋. 예, 어떤 걸, 뭘 가르쳤는데요? 저 나와서 한번 가르쳐 보래, 한번. 아니면 서서, 다 서볼래, 한번? 다 서서, 직접 가봐요. 가르쳐 봐요, 한번. 그 칠판 와봐요. 예, 와서 한번 가르쳐 봐요. 자, 그럼 각자 다 서가지고, 우리 온라인 들어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서가지고, 선전을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각자 서 있어봐요, 한번. 예, 시간 줄 테니까 가서 서봐요, 한번. 예, 예. 계산을 할 테니까 일단 한번 가봐요, 한번. 금방. 예, 금방. 혈액순환도 하고, 자, 가봐요, 한번. 같은 가르쳐도 됩니다. 예. 손으로 이렇게 쭉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자, 지금 가봐요, 한번. 예, 가봐요, 한번. 예. 자, 다 일어섭시다. 예, 일어서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네, 그걸 잡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래, 잘 잡아봅시다. 각자 손을 잡고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자, 거기서, 어, 아래쪽에, 선전화에서 아래쪽을 가르치는 위치를 잡아봅시다. 여기. 이 부분을 잡아봅시다. GA. 아, 그렇구나. 각자, 다음에 GB를 잡아봅시다. 아, 위. 다음에 요 XYG를 잡아봅시다. XYG는 뭔가요? XYG는 자기 눈이죠. 자기가 바라보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갑시다. 예, 자기가 방금 만졌잖아요. 그죠? 자, 그걸 보면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갑시다. 예, 그게 차징이 돼 있다 생각하고. 예. 자, 보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전자기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대상이 충전되어 있는 어떤 전화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와 별개로 돼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라든가 어떤 도선이라든가 저런 게 차징되어 있다 그러면 내 눈에 차지가 있다 그러면 힘을 받는 눈이 뭐 떨리는 것 같아. 그럼 힘이잖아요. 그죠? 그 힘을 받는 걸 느끼고 머리가 붕 뜬다 그러면 힘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느끼는 건데 한 가지 번개치기 직전에 굉장히 높은 전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번개치는 곳에 근처에 갔을 때 혹시 자기가 번개가 칠 거라는 걸 느껴본 적이 혹시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뭐, 번개 쳤으면 살아남질 않았으니까 얘기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들판에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학교 키스트 안에 들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붕 뜨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뭐 이런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번개가 칠 수 있는 곳에 굉장히 높은 전기장이 걸리거든요. 높은 전기장이 걸리면, 얘가, 어, 전류가 흘러버리면 그게 번개고, 전력 흐르지 않으면 그냥 전기장이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이라 그래서 전원체가 전기가 흐르는 현상인 다이엘렉트릭 브레이크다운 일어나는 게 번개인데요. 그 번개 다이엘렉트릭 브레이크다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전기가 느낄 때 머리가 붕 뜹니다. 그래서 혹시 야외 갔을 때 그 머리가 붕 뜨거나 뭐 이렇게 뭔가 힘이 느껴진다. 얼른 숨어야겠죠, 그죠? 내 주위에 전기장이 곳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라인 차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기 주변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크릿한 상태에서의 우리 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디스크릿한 상태입니다. 이게 디스크릿한 상태에서 계산하는 건데, 이건 연속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 정의할 때, 우리가 필드 포인트하고 이제 소스 포인트 한다 그랬을 때, 필드 포인트는 R 프라임은 이 선전하가 G축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G축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G
프라임의 AG, G 프라임의 좌표입니다. 여기 좌표가 0, 0, G 프라임을 표현할게요. 굳이 G 프라임을 표현했는 거는 그 소스 포인트를 그냥 프라임으로 굳이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R 벡터는 우리가 원하는 필드를 알고 싶은 위치는 왠지 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전기장은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니까 왠지 좌표계를 표현했을 때, 여기에 좌표계가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좌표를 선택하느냐, 물론 XY 좌표계를 해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굳이 이 확장될 상황을 생각을 해서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선택해서 해보면 여기에서의 그 좌표계는 우리가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뭐냐면, 그, 여기 표현을 A로 크게 표현하겠습니다. A로 하고, 그 다음에 A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유니트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R 포인트라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은 요 길이가 여기를 로인 거고, 그다음 내려왔을 때 파이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요 특정한 파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g 돼 있으니까 로의 a 플러스 g의 ag가 되고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ag는 이게 똑같으니까 사실 요 필드 포인트, 소스 포인트 ag는 두 개가 같습니다. 요 ag나 사실은 방향이 같습니다. A로는 파이에 대해서 계속 바뀌죠, 그죠? 바뀌니까 적어도 지금 A로는 소스 포인트를 우리 필드 포인트를 가리키는 방향의 특정한 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Q 프라임은 요 선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Q 프라임은 DQ 프라임을 할게요. 이제 조그만 그래서 이걸 인테그럴 바꾸면서 얘를 시그마의 R 프라임의 Q 프라임을 요거를 인테그랄의 DQ 프라임 바꿀게요. 그리고 요거를 DQ 프라임은 이제 단위 길이당 DL 프라임의 로 L이면 길이에 대해서 작은 길이 성분에 대해서 그 길이에 대한 단위 길이당 차지 양을 구분해서 이렇게 로 L로 되고요. 그러니까 DQ 프라임은 이제 로 L의 D L 프라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DL 프라임은 요 위에 이제 요 따라서니까 요 길이 DL 프라임 여기는 결국 로 L의 DG 프라임이다. 여기 소스 포인트의 G 방향이니까 DG 프라임이 더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식을 쓰면 이 필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필드는 4파 입실론 제로에 9분의 1에 여기서 로 L에 DG 프라임에 이제 요거를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이니까 로 A로 플러스 G의 AG 마이너스의 G 프라임의 AG의 그러니까 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가 되고요. 밑에 이제 요거 삼성이니까 이렇게 해보면 삼성이니까 요 길이의 삼성이니까 로의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제곱 전체의 2분의 1승인데 3승 2분의 3승 이게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L의 DG 프라임의 적어도 A로 성분 로 A로 성분하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AG 성분하고 이렇게 표현이 두 개 남을 거다라는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G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성으로 A로 성분하고 AG 성분 두 개가 요 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성분하고 수직인 성분으로 나눠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G 프라임에 적분하는 거니까 요거를 어,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요. G 프라임, G 마이너스 G 프라임인데 G 마이너스 G 프라임을
여러분 요 적분한다 그랬을 때 요 좀 손쉽게 한다 그러면 로의 탄젠트 알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로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g 프라임 제곱할 때 이게 로 제곱의 탄젠트 제곱 알파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여러분 상가 함수에서 어떤 것과 같습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상가 함수에서 뭐와 같습니까? 세컨드 제곱 알파죠, 그죠? 예, 요거를 다 여러분 배웠을 거니까, 이걸 일단은 이 필드는 4파 입실론 제로의 반식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걸 지금 궁금해하면서 지금 풀고 있는데요. dg 프라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dg 프라임의 로의 세컨드 제곱 알파의 d 알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dg 프라임은 요거 그대로 넣어줍니다. 마이너스의 로우의 시컨트 제곱 알파의 d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로우의 a로 더하기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g 프라임은 로 탄젠트 알파의 ag 이렇게 표현되고요. 나누기 요 로 제곱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제곱의 2분의 3성은 얘기한 것처럼 로 삼성의 시컨트 삼성의 알파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로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g 프라임 제곱이 로 제곱 플러스 로 제곱 탄젠트 제곱 알파니까 그게 로 제곱 시컨트 제곱 알파의 2분의 3성이니까 로의 3성 시컨트 3성 알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1에서 알파2다 했을 때 이 알파1이 이제 보면 G, A, G 마이너스 GA일 때 얘가 로의 탄젠트 알파1이고요. 그 다음에 GB에 있는 것이 로의 탄젠트 알파2. 얘가 적분 구간이 알파1에서 알파2인데요. 이게 알파가 각이죠. 그럼 이걸 보면 이게 어떤 각일까 보면 지금 G 마이너스 G 프라임이 요 필드 포인트에서 요 소스가 있는 곳에까지 거리입니다. 거리고 그 다음에 또 거리가 로우니까 그거 뭐냐면 로우분의 이거니까 결국 바라보는 각이 이 각입니다. 이게 알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G 마이너스 G 프라임이 로우 탄젠트 알파니까 이게 알파가 각이 어딨냐면 지금 너무 복잡해서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로우분의 G 마이너스 G 프라임이니까 G 프라임이 요 소스가 있는 GA와 GB 사이니까요. 여기가 G입니다. 높이가. G 상태에서 G 마이너스 GA면 이 길입니다. 이 길이고 요 거리가 로입니다. 그럼 그 로분의 이것이 탄젠트 알파니까 이 각이 됩니다. 이 각. 그러니까 요 바라보는 각에서 요 수직으로 내리는 각에서 거리 요 소스 포인트를 바라보는 각이 알파구나 라고 생각 볼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알파 의미도 이제 좀 알았고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이제 또 이제 진행해 보죠. 그죠? 그럼 진행해 보면 이제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L에 요거는 이제 로 삼성의 요 로 시퀀 제곱이니까 요거를 시컨 제곱을 나눠주면 한번 코사인 알파로 올라가고요. 여기에 이제 로 삼성에 이제 각각 로가 하나씩 있으니까 로도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로 제곱이니까 로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1부터 알파 2까지 요 위에는 A로는 마이너스의 A로가 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h가 남고 여기에 뭐를 곱을 하냐면 코사인 알파의 d 알파 식이 맞습니까? 확인해 볼래요 한번? 저도 쓰다 보면 잘못 쓸 수 있으니까 식이 맞나요? 위에 로 시컨드 제곱 알파 로 A로 플러스 로 탄젠트 알파 A인데 로가 위에 제곱이니까 나누면 로 삼성을 나누면 로가 밖으로 나가고
시컨트 3성분 알파분의 시컨트 제곱 알파는 나눠주면 시컨트 알파분의 1인데 그거는 코사인 알파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로 그다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A지. 맞습니까, 여러분? 자, 식을 여러분 나중에 계산하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A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 로분의 로 L은 남고 이게 A로 방향에 대해서는 코사인 알파니까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1호인데요.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알파 1에서 알파 2가 되고요. 이게 A로 방향이고요.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곱을하면 사인 알파죠. 그죠? 사인 알파니까 얘는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미분하면 되니까 알파 1에서 알파 2의 A, G 성분이다. 자, 또 식에 또 틀린 게 있나요? 원래 한번. 자, 식을 보면, 코사인 알파를 앞에 곱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인데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 적분 구간은 알파 1에서 알파 2. 그다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인데 얘를 적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알파 1에서 알파 2. 자, 계산 틀린 게 있습니까? 계산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필드를 해보면 이게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로분의 로 L에 사인 알파 1 마이너스 사인 알파 2의 A 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2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1의 A G 방향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인 알파가 코사인 됐는데 여기 탄젠트 알파가 로분의 G 마이너스 G 프라임이었으니까 1이 A니까 이렇게 해보면 요게 이제 탄젠트 알파니까요. 사인 알파는 그래서 쉽게 식을 쓰게 되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로의 로 L에 얘는 루트 로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G 1이 A거든요. GA의 제곱분의 사인 알파 1이 G 마이너스 G A고요. 그쵸. 네, 여기 이제 사인 알파는 요 길이 분의 요 높이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로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GB에 G 마이너스 GB에 요거에 이제 A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AG 방향은 이제 보는 것처럼 루트 로 제곱 플러스 G 사선의 길이 알파 2가 앞이니까 요 앞에는 B가 되겠죠. B의 제곱분의 G 마이너스 GB 마이너스에 G 마이너스 GB가 아니고 이건 로가 되겠죠. 코사인이니까. 왜냐하면 코사인은 여기서 이 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선 곱하기 밑변이니까 그냥 로입니다. 그리고 루트 로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GA의 제곱분의 로의 AG다. 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계산이 되는데, 식이 좀, 그것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 그죠?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요 식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멀어지는 방향에 그 전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스듬한 그 G 방향, 높이 방향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를 좀 줄여서 그냥 볼게요, 한번. 한 화면에 놔둬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보면, 자, 여러분 눈이 여기 있다 생각해 봅시다.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알파 값이 뭡니까, 여러분? 알파 값이
GA를 보고 GB를 볼 때 이 알파 값이 자기가 눈을 서서 딱 봤을 때 아래로 눈을 내려 까는 각도죠. 그죠? 내려 까는 각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요 위에 사인 알파 1 마이너스 사인 알파 2인데 자 보면 앞에 4파 입실론 로 분의 로 L을 놔두고 자 눈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고 저 밑에 내 눈 밑에 로 L 그 얇은 선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보고 밑을 내려 깔아서 아래쪽 보고 그 다음에 위쪽 보고 두 개를 사인 알파니까 요 길이분의 높이가 되겠죠. 자, 손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자, 눈이 있을 때 밑에 볼펜 하나 갖다 놓고 자, 볼펜 갖다 놓고 보면 내가 눈 밑에 깐다고 생각하고 아래쪽 바라보고 위쪽 바라보고 했을 때 그 각이 나오겠죠. 그 두 개의 차란 얘기죠. 그 두 개의 각 차가 이게 어느 방향입니까? 그 앞에 사인은 어느 방향입니까? 내가 눈으로부터 뒤로 멀어지려는 방향의 값이고, 하나는,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너 밑에 바라보는 거, 위에 바라보는 거 있으면, 먼저 위에부터 바라봐야 되죠, 지금. 가까운 것부터. 로2니까, 여기 알파2니까, 이게 위에 G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알파1은 내 눈에서 먼 방향, 에 사인 눈 각도 보고 거기에서 이 작은 그 다음에 좀 가까운 방향 사인 각을 이제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 방향은 또 이번에 빼줄 때 코사인인데 위에 거 내려가서 방향 빼기 아래 거 방향 빼서 그 다음에 코사인을 곱한 값을 이제 G 방향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제 딱 이제 값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생각했던 선을 바라보십시오. 선을 바라보면 거기서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전기장을 알고 싶은 위치에 딱 서가지고 걔를 보고 눈을 내려 깔아서 아래 위 그 각도 두 개만 알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두 개 각도하고 내 눈하고 그 사이를 쭉 선을 그었을 때 이게 무한대로 그었을 때 그 선과 나와의 거리만 알면 그 크기는 요 각도만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거리 방향 혹은 위 방향에 대한 전기장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 이제 뭐 그 영웅들이 이제 예전에 맥가이버라는 게 있었거든요. 맥가이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왔나요? 어, TV에 나왔나요, 맥가이버? 맥가이버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들어봤습니까? 혹시 맥가이버 들어봤습니까?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 옛날 맥가이버가 이제 어떤 물리나 화학이나 전기전자 지식을 가지고 그 악당을 물리쳐가면서 하는 그런 과학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그 영웅담이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내가 이제는 저 선이 위에, 저 뒤에 한번 봅시다, 한번. 저 뒤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선, 앞에 볼까? 여기. 자, 여기에 지금 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요것만 딱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얘가 차징이 쫙 돼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지? 라는 거를 계산하고 싶다. 자, 그러면 눈으로 딱 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가 쭉 선으로 돼 있는데, 얘를 쭉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했을 때, 내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얘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로우죠, 그죠? 그걸 딱 하고, 그 포인트에 여러분 눈을 딱 갖다 대고, 가장 거리 가까운 딱 대고, 요거 위에 눈 살짝 올리고, 아래 살짝 내리고, 요걸 가지고 각각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해서 차이를 빼면 각각 요것서 멀어지는 방향과 높이 방향의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감이 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계산 많이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무한대인 경우를 보면,
이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요. 자, 플러스 무한대는 지금 요 밑으로 아래로 까는 게 양의 방향으로 정의됐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알파 1은 2분의 파이가 맞고요. 그죠? 알파 1은 2분의 파이가 맞고 이게 무한대로 되면 위로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래를 지금 플러스를 잡았죠. 그 밑으로 무한대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맞죠. 알파 1은. 그 다음에 얘가 위로 무한대 가면 아래가 플러스로 각을 잡았기 때문에 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면. 저 끝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아래는 2분의 파이니까 알파 1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무한대가 되는 방향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G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GB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게 그럼 뭐냐면 알파 1이 2분의 파이로 가고 알파 2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요 유한한 선에 대해서 눈을 바라볼 때 얘를 바라보고 얘를 바라본다 그랬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을 제가 알파로 정의했고요. 얘가 양이니까 이게 위로 가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되니까 그 B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간다는 얘기고 G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2분의 파이로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1가 2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코사인 알파2도 2분의 파이, 알파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사인 알파1 2분의 파이 각각 0이니까 지성분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사인 알파1은 2분의 파이, 그다음에 사인 알파2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2가 됩니다. 1 빼기 빼기 1이니까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4파이 수준되니까 무한대인 경우는 이 필드가 뭐가 나왔냐면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L의 요 길이 거리가 로 분의 1이다. 이게 로 분의 1이다.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전기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한번. 이 벡터는 2파이 입실론 제로분 로 L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저 선에 대해서 그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저기서부터 멀어지면 거리의 일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저게 점전할 때는 뭐에 반비례했습니까? 점전할 때는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그죠? 네, 제곱에 반비례해서 요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그 예제 문제 몇 개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제 문제, 연습 문제, 예제 문제에 이제 보면 그 예제 4.6번이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 그 교재 이제 보면요. 구문을 안 가져왔네. 4.6, 4.6, 예제 4.6이 4.6을 보면요. 이 교재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보면 플레인 안 썼네. 플레인 근데 x가 2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respectively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그냥 제가 좀 그걸 안 붙여서 자, 이런 플레인 있는데 x는 2, y는 마이너스 3 돼 있으니까 여기에 x가 y, g가 있는데 x2, y는 마이너스 3, x가 2인 플레인입니다. 이런 플레인입니다. 네, 이런 플레인이 있고 그다음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3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도 플레인입니다. 저게 이제 플레인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y는 마이너스 3인 이제 평면, 그것도 평면입니다.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캐리, 네, 여기 차지가 있는데 요 면은 10 나노 쿨롬 퍼 메타 제곱입니다. 단위 면적당 10 나노 쿨롬으로 평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 y는 마이너스 3은
15 나노 쿨럼 퍼 메타 제곱이거든요. 요 두 개의 단위 면적당 요 차징했는 것이 10 나노 쿨럼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15 나노 쿨럼 퍼 메타 제곱으로 쭉 면이 책받침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차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계산했던 이제 뭐냐면 if 라인 차지, 라인 차지인데 x는 0, g는 2. 라인이니까 g는 2. 이 두 가지가 라인을 얘기하죠. x가 0이고 g는 2니까 요걸 따라가는 선이거든요. 선. 선자라 해서 면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을 때 얘는 10 파이 나노 쿨럼 퍼 메타입니다. 방금 계산했던 무한대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는 캘큘레이트 계산을 하는데 이 필드를 계산하는데 1, 1, 마이너스 1일 때 전기장을 구하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1, 1, 마이너스 1은 1, 1, 마이너스 1이 이 점입니다. 여기 1, 1, 그러니까 요 점입니다. 요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면 저는 아직 계산 안 했습니다. 곧 그다음에 계산할 겁니다. 면이 유니폼하게 차지되어 있는 거 하고 두 개가 딱 있고, 그다음에 라인이 x는 0, g는 2가 표현되어 있는 줄 하나 쭉 되어 있는데 쟤는 10파이 나노 쿨럼 퍼 메타로 충전되어 있으니까 그때 지금 1, 1, 마이너스 1에서의 전기장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 하나 방금 배웠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무한대 길이에 있을 때, 선이 있을 때 특정한 위치에 전기장 구한다 그러면 아까 식이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 기억해 보면 2파이 입실론 제로의 로 분의 거리분의 로 L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럼 로는 딱 나와도 여러분 거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x가 0이고 g가 2니까 지금 yg 평면상에 지금 선이 한쪽 가 있으니까 이 선과 이 필드 포인트 여기서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리는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돼 있으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옆에서 보면 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3 차이 나고 옆에 x 방향 1 차이 나니까 3이 1이니까 여기 루트 10이겠죠? 그죠? 루트 10이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방향에 전기장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리. 자, 그래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이 있고 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또 전기장 방향이 되니까 선전하는 구 있고 면전화 면으로 분포할 때 계산할 수 있으면 걔를 단순하게 더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 면전화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면전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0시에 보도록 합시다.